안녕하세요. 네, 오늘 23년 대비 소방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분 이제 소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소방학이랑 법규 과목의 김동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행정법 담당해 주시는 박준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교수님별로 오늘 설명에 오시게 된 소감 한마디, 학생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철입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 설명회 시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으로 내년 대비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방법규를 맡은 김동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또 많은 꿈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려움도 있을 텐데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에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지난달 4월 9일에 진행되었던 22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한 각 과목별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기존의 기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많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법은 기존 소방행정법과는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소방행정법은 굉장히 지문도 짧고, 그러니까 거의 단어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문 위주로 간략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소방공무원 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처럼 그렇게 판례 위주로 그리고 긴 문장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작년 소방행정법처럼 나올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작년 행정법처럼 그래서 올해도 이제 소방직 행정법도 일반 행정법과 큰 차이가 없이 긴 지문과 그리고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들 시험을 잘 보셨더라고요. 다들 시험을 잘 보셔가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긴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긴 판례가 나오더라도 다소 이제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그렇게 문제를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가지고 이제 행정법을 소방행정법이라 그래서 특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학이랑 법규에 대해서 22년 시험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방학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또 어려워서 쌍욕도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행정법에 대한 건 좀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학은 작년에 비해서도 좀 어렵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런,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어떤 트렌드냐면 한번 어렵게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트렌드로 접근한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 자체가 좀 어렵게 출제를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출제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기출 지문이라는 게 거의 찾아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출책을 보고 냈던 것처럼 기출의 지문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더 기출만 해서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년 시험 문제가 2023년 문제가 또 올해와 똑같이 어렵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가외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는 좀 꼼꼼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지 현장이든 구조 현장, 구급 현장을 가보면 구조를 받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도 소방관들을 이 소방관 안 된다라고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라는 사람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대비하고 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그렇게 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학도 여러분이 풀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시간적 측면에서도 많은 시간을 요구했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 당했냐라 물어보니까 예전의 시험은 소방학은 8분에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는 8분에 못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좀 흔들리는 거겠지였고, 멘탈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 또한 이게 흔들릴 수밖에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거고,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1배수 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3차 컷 비교를 해봤는데 70 몇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잘했던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1배수 컷을 비교했을 때는 약간 한 5점 정도 떨어졌는데, 작년에 비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 치는 뭐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좀 노력이 필요한 거였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고, 멘탈 싸움이 좀 더 잘 돼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2년 시험 총평을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오는 내년 23년 준비를 목표로 법규가 있다, 법규. 아, 네, 법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지금 사회자님이 여기 멘트 쳐줘야지, 멘트 법규 멘트 쳐줘야지. 네, 소방 법규의 경우에도 기존 기출의 어떤 형태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어떤 유형들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준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건 그건 개소리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가태료 부분이 1차, 2차, 3차 부분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자체를 버리는 거였는데, 우리가 가태료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나왔던 것이고, 이번 연도 시험은 소방학도 어렵지만 소방학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느꼈던 점은, 작년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소방학에 비해서, 또 행정법에 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쉽게 느꼈던 것이지,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서 쉽다 이건 아닙니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나왔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된 사람들은 쉽게 느껴졌을 거고, 많이 힘든 문제 많이 풀어봤던 사람은 쉽게 느꼈을 수 있을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기출과 유사하다, 단답식 딱딱 떨어지는 문제가 법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남들이 가태료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버리지 말고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명이 딱 나타나서 물 흘릴 수가 있는데, 흘리는 걸 따라서 가지 마시고 꾸준하게 커리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얘기 다시 진행을 좀 해보자면, 23년 다가오는 내년 시험이 저희가 소방이 과목 개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동안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좀 좌절을 많이 했던 영어라는 과목이 이제 검정제, 공인 시험들로 대체가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한능검 시험으로 대체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공채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게 되고, 이제 경채 같은 경우에도 기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목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과목이 줄었으면 남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한 평균적인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체 얼마나 더 고득점으로 준비를 해야 내가 합격권의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행정법 먼저 23년 어떤 시험 난이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출제 방향에 대한 예측, 준철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전까지는 행정법, 소방행정법과 일반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이 많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는 확연하게 일반 행정법과 거의 그 방향성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판례 문제들, 그리고 조문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지문 길이도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도 나오는데 거의 그 부분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을, 아마 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을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하게 따라오시면 지금 과목이 줄었으니까 얼마든지 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금방 눈에 익은 기출 지문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확연하게 양을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학개론이랑 법규 과목에 대한 23년도 시험 전망에 대해서 동준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시험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출만 해서도 될 수 있을 시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진행되면서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 뭐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동영이라든지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더 어렵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난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진행해서 퍼펙트 맞출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5년 전에 합격했던 형들, 뭐 3년 전에 합격했던 형들, 이런 형들 누나들의 말을 들으면은 좋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트렌드도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처럼 똑같이 우리 사촌 형은 뭐 기출만 해도 됐는데라고 하시면 큰 거 다칩니다. 뭐 8분 만에 소방을 해결하자는 부분도 이것도 힘든 문제이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문도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년 시험 또한 저희가 매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난도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가장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거름없이 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23년 대비 각 과목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 전략과 각 교수님별 커리큘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춘철 교수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이 기본 강의만 제대로 듣고 복습을 해도 100점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강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다 그래도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처음부터 막 튀어나올 거예요. 뭐 기판력이라든가 각하라든가 뭐 기각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고 금방금방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이 복습을 하는 제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되다 보니까 이 기본서 자체를 복습하는데 많은 그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한 100페이지 되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뭐 그 기본 강의, 그리고는 기출 문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 그 정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월 되면은 계속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내용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안다고 착각했는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 뭐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의는 기본 강의를 제일 길고 그리고 제일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비슷한 정도 분량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낯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법적인 그 지식들이 쌓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좀 지속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취약한 파트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은 김동준 교수님께 학법규에 대한 과목별 학습 전략 그리고 커리큘럼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방학 같은 경우는 물론 커리큘럼 영상은 잘 씻겨져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소방학, 뭐 소방법, 행정법이라고 있다라면 약간 방향성은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행정법이 소방법이지만 방향이 다르고, 또 우린 트렌드에 좀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법과대 교수님이라든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법대 교수님이 출제를 많이 한다면, 저희 과목의 특성상은 소방학과 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소방 현장 환경의 트렌드 변화라든지 뭐 최근 이슈되고 있는 뭐 ESS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뭐 우리가 사실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존재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트렌드에 조금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부분은 뭐 여러분 잡을 필요 없는 거고요. 뭐 그건 이제 강사목으로 요즘에 어떻게 트렌드 변하고 있고 그걸 잡아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커리를 탔을 때 뭐 행정법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도 이게 학이라 보니까 이게 잡학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공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는 그래서 문제풀이를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고요. 기출을 예전에는 우리가 10월, 11월 했다라면 기출을 2달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예전엔 2달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기본 강의를 3달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하되 문제풀이를 좀 더 앞당겨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 강의 2번 찍고 1번 찍고 뭐 심화도 찍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올인원을 한 번에 3개월 딱 찍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문제풀이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접근해서 푸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정법은 또 선생님도 우수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와는 약간 이게 분명히 과목 같은 법이지만 우리 소방법은 판례가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문에서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같은 법이지만 보는 시각이 조금 우리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보시면 돼요.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행정법 출제, 예전에 헌법 조문 출제처럼 그냥 조문이 있는 것만 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눈에 붙이고 많이 보고 또 암기법을 통해서 확실히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이렇게 가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판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안 외우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소방법이에요. 또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외우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암기와 적절한 이해가 같이 동반되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소방법도 마찬가지, 소방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은 늘었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집중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년 대비 커리큘럼 예정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기본 이론 1회독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학법규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기초 입문 과정 진행 이후에 3개월 동안 추가 또 이론에 대한 부분 회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년 대비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현장이랑 또 온라인 현재 라이브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완전 탄탄한 밑받침 그리고 플러스 다양한 어떤 유형의 문제풀이량에 대한 확보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은 초시생 학생들 그리고 재시 학생들 그래서 각 초시생 재시생에 대한 어떤 맞춤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님이 추천하는 학습 방법이 있는지 행정법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정법 시험은 출제됐던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들을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접근을 해서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 이론을 먼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초시생분 같으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에 대한 그런 확인 그리고 정리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계속 눈에 익다 보면 이게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암기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할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뭐 시험 대비는 뭐 거의 다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재시생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시생인데 이번에 점수가 60점대다 그러면 초시생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대인데 저는 뭐 재시인생인데 60점대다 그럼 어차피 아직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초시생처럼 똑같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한 80점대인데 뭐 다른 과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험을 못 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로 바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현장 강의는 제가 따로 안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는 이제 그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분량으로 요약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그게 한 기본 이론 강의의 한 뭐 절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시생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법들이 많아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는 또 행정절차법도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재시생들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재 자체는, 혼자 복습을 하시더라도 교재 자체는 작년책으로 보는 거는 조금 상당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든 기본서든 요약서든 책은 어쨌든 좀 혼자 공부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좀 새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무난히 그 커리큘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정법 커리큘럼은 굉장히 단순하니까 그 과정들, 기본 이론 문제 그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네, 행정법 같은 경우에 준철쌤 이제 오답노트 강의라든지 요약 강의 같은 게 이제 실강생들, 인강생들 전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작년에도 되었고, 이번 시험 종료 이후에도 굉장히 오답노트 안에 있던 내용들로 전체 문제가 다 출제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적중률도 굉장히 좋았던 커리큘럼이라서 초시생, 재시생 뭔가 학습 방법 자체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기본 이론 이후에 어떤 이론 요약 강의 그리고 이후 문제풀이 과정까지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법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따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다 포스트잇 적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간으로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김동준 교수님께 학개론과 법규에 대한 초시생, 재시생 커리큘럼 추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학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시생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달 과정으로 인해서 학하고 법규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개강해서 5월에 끝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3개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오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충분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건데요. 초시생 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지 박약자예요, 저도. 그래서 외부의 신경을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려서 자기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나는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초시생 분들은. 근데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합격권에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걱정되는 점이 이거예요. 이제 가산점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필기에만 가산점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최종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한 달 수업에 가볍게 나간 대신에 저는 가산점이라든지 또 이제는 토익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사의 검정제 바뀌었기 때문에 5월 달에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부대로 따라 나가시고 소방해야 될 것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가점하고 그 다음에 검정제를 좀 빨리 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추가하자면 체력도 같이 이제 틈틈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가장 1순위는 가점, 1순위는 당연히 검정제, 2순위는 가점, 3순위는 체력, 이 정도로 5월달은 미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시생 같은 경우는 상담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해도 될까? 이거 해도 되는 시험일까? 내가 과연 80점, 90점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건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그 언저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시생분들은 뭐 5월 달부터 들을 필요는 없는데, 아까 준철쌤 얘기했듯이 뭐 60점 이하라면 기출부터 당연히 5월 달부터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7, 8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이 완벽하다면 또 기출을 또 넘겨서 또 다른 과정을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월 달에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가점, 그 다음에 검정제 이런 부분은 꼭 반드시 챙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5월 달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개편되는 시험 내용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소방 시험에서 필기, 체력, 면접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들이 일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기가 기존 75%였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50%로 25%가 좀 낮아지고 체력이랑 면접에 대한 비중이 각각 25%, 25%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필기에 대한 점수가 무조건적으로 가장 1순위인 건 맞지만 필기 점수 외에도 어떤 가산점에 대한 확보 그리고 체력에 대한 좀 일찍 스타트하는 어떤 준비 과정 그리고 체력 그리고 이후 면접 시험 전에 확실한 어떤 면접에 대한 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같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검정제에 대한 준비도 영어 이제 공인 시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 어떤 시험을 하시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제 지텔프랑 한능검 이렇게 조합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어 어휘에서 크게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공무원 시험을 좀 준비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인 시험보다 지텔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 시험 일정이 물론 상시로 있지만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시험이라서 그 일정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격 요건이긴 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5월 내지 6월까지는 검정제를 전부 취득을 하시고 필기 과목에 대한 학습을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은 다 끝이 났고요. 각 교수님별 개별 질문 시작을 할 건데 행정법 박준철 교수님 먼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에서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 오프라인 수강생들 대상 좀 교수님들한테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여러 개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라이브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궁금한 것들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 종료하기 전에 주요 질문 몇 가지 추려서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법 양도 많고 지문도 길어서 공부하기가 부담이 된다. 효율적인 어떤 공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 과목이 5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인데, 근데 이 빨리 붙는 학생들이 있어요. 빨리 붙는 학생들이 있고 굉장히 실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전부 다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그러니까 읽는 훈련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빨리 붙고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도 어쨌든 이 내용을 읽고 한문으로 된 거를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행정법 용어 자체도 거의 이 낯선 한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는 그냥 한 지문이 3줄 그리고 4줄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데 12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읽는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빨리 붙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경향이 일반 행정이랑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지문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주 높은 정도의 그런 뭐 읽는 훈련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만 처음에는 지겹더라도 우리는 사실 읽는 것보다는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고 그 부분들을 처음에 읽고 이해하는 거를 조금만 한두 달 정도만 적응을 하시면 그 부분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문 길이가 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읽는 훈련을 좀 처음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읽는 훈련을 하는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읽는 훈련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준 교수님 질문할 건데요.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고난도 어떤 출제에 대한 대비 학습 추천, 방법 추천과 기존 교수님의 커리큘럼에서 어떤 내년 대비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커리큘럼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습 방법 추천, 고난이도 기출 추천 방법인데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좀 더 접근이 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기출을 우리가 이번 연도 진행함에 있어서 기출 좀 당겼어요. 당기고 그래서 기본이 끝나면 바로 기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기출을 좀 당겼고 뭐 기출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 지문 분석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정도면 기출 문제를 풀려는 연습을 했겠습니다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지문이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이 들어가는 거고 틈틈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또 고난이도 문제, 동프 문제, 상을 줘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뭐 10분 안에 끝낼 수 있고 15분 안에 끝낼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구성해서 문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이 요번에 커리에 많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좀 더 많이 강화를 뒀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수업하고 또 다른 타 강사, 다른 학원의 소방 선생과 다를 수가 있는데 한 명만 타야 돼. 2명, 3명 타면 나중에 되면 이게 휩쓸게 들리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 저를 타든 아니 다른 선생님 타든 한 선생님만 쫙 타서 가야만 좀 더 고득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한 선생님을 타고 쭉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난도 대비 커리큘럼은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가 될 거고 추가로 하프 모의고사 동프 있죠. 동프랑 이제 어떤 그런 문제풀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답변 주셨고요. 이제 박준철 교수님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조문이나 판례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판례라는 게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를 당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법 과목은 모든 시험에서 판례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조문도 실제 사건에서 응용을 되는 게 법원의 판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모든 정답이 판례로만 구성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법들도 이제 행정법이 조문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 이렇게 8대 2 정도, 이번에는 조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조문과 판례 어느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딱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냥 행정법을 커리대로 쭉 따라오시면 그 중에 이제 조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 조문이 법원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꼭 집어서 한다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 다만 그래도 문제 비중은 뭐가 높으냐 그러면 판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문 판례 따로 분류를 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김동준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23년 소방 공무원 채용 전망 혹은 과목별 어떤 문항수 변경 관련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2023년 채용 전망이랑 몇 명 뽑을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항수가 되는데 사실 가장 관심사가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몇 명 뽑을지.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몇 명 뽑을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예전에 미국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트럼프 정부 바뀌면서 지금 거의 흡사하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을 동결시키고 안 뽑는다 이렇게 갔는데, 유일하게 늘었던 것이 산불, 진압 이런 파트여 소방관 숫자는 줄이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라는 것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구급 활동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또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게 주력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제 좀 이슈이 되는 것은 지금 국가직이 바뀌었습니다만 완벽한 국가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 소방청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고,
교육청처럼 교육청이 원청이 있고 지원청이 따로 있듯이 그렇게 국가직처럼 가야 될 것인지는 아무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국가직으로 가고 있긴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는 국가직이라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밑에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앞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원수는 뭐 팍 이 감소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재 건수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조 구급도 서비스 측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 줄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물론 5년 우리가 작년 저작년만큼 뽑는다,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처럼 완전히 거기에서 바닥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항수 변경인데, 사실은 문항수는 교수님 어떤 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문제 팽집하면 좋겠습니까? 때는 우리 둘이서 합의 보면 그대로 합의 나옵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행정법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소방법규나 소방 관련 학 쪽으로 이제 문제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방장 관계자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을 전화해 보면 잘 모른대, 자기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변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팀 운영되었어요.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제를 모집해서 딱 풀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소방청에서 원청에 담당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좀 어렵게 출제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결정했겠습니다만, 인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출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초심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측정이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 날에 잘했던 사람, 수석했던 사람들 모집해서 시험을 쳐봐요. 행정법인 소방학이든 쳐보니까 걔들 잘해, 됐네 라고 뿌렸는데 이 모양이 난 것이죠. 근데 아무튼 변화가 급변해 있는 건데, 뭐 1안이라는 게 있고 2안이 있고 있습니다만, 소방학 법규는 제가 볼 때 25문제가 지금 유력한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보고 계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25문항 정도. 근데 25문항을 하게 되면 이제 75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행정법 50문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또 이건 사실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또 뭐가 있냐면, 공채는 괜찮아. 근데 경채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또 공채와 경채 문제가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일하는 25문제를 잡았는데 아마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청회를 사실은 거쳐야 되지만 안 거쳐서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건데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문항 들어갔습니다. 네, 와드 박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박준철 교수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직렬의 행정법과 달리 소방행정법만이 갖는 어떤 다른 점이나 특징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지금 행정법이 들어가는 시험들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굉장히 지엽적으로, 그리고 또 문제를 좀 그냥 말장난처럼 내는 게 경찰행정 쪽이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근데 소방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20년까지는 그 지문들이 조금 말장난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제기를 하면은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작년부터,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확고하게 바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행정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히 소방행정법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미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처럼 하시되, 다만 난도는 조금 낮은 정도.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시험 치기 위해서 한 100을 해야 된다면 일반 행정보다는 같은 부분으로 공부를 하되 한 80 정도를 하더라도 100점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지금 이 소방행정법 문제의 경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동준 교수님 세 번째 질문인데요. 무조건 100점 고득점 받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 어떤 강의는 꼭 들어야 할지, 강의에 대한 어떤 추천 질문입니다. 요걸 얘기를 잘못하면 또 쌍욕 먹을 수 있는 요 질문인데, 아무튼 그 본인이 하긴 안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박준희 교수님처럼 얘기했던 기본 수업만 잘 듣고 열심히 하면 또 충분히 고정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하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면 능력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테니스를 좀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또 다른데 능력치가 또 부족하신 분들이 느끼라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 베이스가 되신 분은 조금만 해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수업을 임하면서 이제 준철 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이 겸손하다 이런 걸 난 느꼈거든요. 술 먹을 때도 겸손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다 느꼈는데 겸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소방학을 못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수업은 임함에 앞서서 한두 시간씩은 꼭 보고 여러 동프로 진행하면서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매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겸손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더 고득점에 가지 않을까. 근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거 안 나와, 이거 너무해,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고득점은 거리가 있어지는 거고 그래 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고득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항해를 잘해 나갈 텐데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과목별 문항수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정 공고가 난 건 아니고 또 몇 문항이 출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어떤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적인 어떤 공고가 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검정제 취득, 가산점 그리고 필기 과목에 대한 학습에 좀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박준철 교수님 질문입니다. 행정법 단순 암기만으로는 내용을 자꾸 까먹는데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어들이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낯선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용어들 그리고 판례들이라는 게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덤벼들면 이게 안 외워집니다. 우리가 책이 한 10페이지 정도를 외운다? 그러면 뭐 충분히 외우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외워서 외워진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판례라든가 아니면 조문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배경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조문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배경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해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기본서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이 또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알고 있구나 안다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하시고 보시면 결국에는 시험을 보면서는 나중에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부분들은 그 자연스럽게 안 읽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면 시험 범위 시험을 위한 양들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기존 어떤 베이스, 이론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거에 플러스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김동준 교수님 네 번째 질문인데요. 화학 계산식까지 외워야 안전할까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SO2 문제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간단한 식을 또 외울 거고 간단한 식 정도는 우리가 외울 필요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간단한 S가 황이다, NA가 나트륨이 되면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저난이도가 있고 중난이도가 있고 고난이도가 있는데 이 고난이도 가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좀 특이한 점이 출제 포인트가 조금 화학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 2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싹 다 외워야 된다. 이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대비만 해도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김동준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대비로 좀 다양한 테마 특강들도 많이 하세요. 뭐 그림 문제 특강, 계산 문제 특강 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챙겨 들으시면 내년 대비 어떤 소방학 법규의 고득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김동준 교수님 마지막 질문 이어서 바로 하고 오늘 설명회 전체 마무리할 건데요. 5번째 질문은 수험생활 관련해서 어떤 수험생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초유생들은 이게 정권이 바뀌는 점에 또 들어왔던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인원을 몇 명 뽑을지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또 제2생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또 들 거예요. 또 경채생 분들은 또 소수를 뽑기 때문에 더한 그런 압박감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제 수험생을 만나보고 들어보면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인드와 6월달 마인드와 7월달 마인드와 9월달 마인드와 11월달 마인드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지금 마음처럼 나는 하면 된다는 마음 자세가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면 되는데 주위의 분위기 휩쓸려서 또 주위의 친구 말을 들어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거를 잘 잡고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만 달려나간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반복 연속이에요. 작년에 설명하면서 작년에도 소방하기 제일 어려웠어요. 작년에 영어보다 점수가 더 낮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객관식이 가야 된다. 기출 다 버리자 했는데 12월, 1월 되니까 애들 다 바뀌었어요. 기출이 답이다. 그죠? 객관식 하지 말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공부하기 쉽거든요. 그런 게 또 거기 휩쓸린 거야. 왜 객관식 어려운 문제 하냐? 객관식 왜 그래 하냐? 말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소방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먹고 있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물론 지금 뭐 필기 발표도 안 났습니다만 최종 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멋진 소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가지시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대비로 본인 검정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설정이나 계획을 한번 차근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혼자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각 교수님들 어떤 개인 카페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저희 학원 통해서도 제가 23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 설정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상시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공통 질문하고 설명에 마무리할 건데요.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소방 단기가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나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겁니다만은 이 실강에서는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시간 관리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소방 단기 학원의 직원들의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소방 단계 수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강생 분들은 좀 그 부분은 좀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또 인강에서도 그만큼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한 그 시스템, 그리고 또 뭐 이 동준 쌤도 그렇지만 그 전문적인 강사들의 또 능력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소방 단계가 가진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준철쌤 이제 소방에 입성하시고 나서 행정법이 공통과목으로 바뀌면서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방단기에서도 이제 준철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계속 최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인강을 듣든 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소방단기 우리 동준쌤, 준철쌤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동준쌤께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두 번씩 연속하는 게 뭐예요, 이거? 저는 이제 다른 학원도 물론 있어봤습니다만 소방 단기는 일단은 제가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써니 선생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써니 선생님 발끝만 따라가도 저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행정법 선생님 완벽하고요. 또 직원 선생님들도 다른 직원 선생님이 다르게 워낙 이제 가족같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관리함에 조금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 관점이 달라가지고요. 물론 소당에 다니면서 불만사항 있는 분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도에 나 안 맞다 이러면 들었는데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분들은 만족하고 또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질문하고 또 열심히 답하고 심지어 이제 행정법 선생님은 휴식 시간에 잘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교무실에서 계속 교무실이 없어요. 교실에 계속 질문 받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그거를 좀 반복해서 다르게 좋은 길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이듯이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설명회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내년 대비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실강이랑 또 온라인 어떤 것들로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정규 커리큘럼 개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 시험까지 11개월 과정으로 11개월 순환반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실강이 진행이 되고,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셨던 이제 동준쌤, 준철쌤이 이제 그 11개월 동안 연간 어떤 커리큘럼을 쭉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강의를 찾아 듣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실강 수업을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어떤 실강에서만 진행되는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11개월 공채 순환반이라는 지금 반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후불제 프리패스라고 해서 기존에 좀 공부를 시작하고는 싶은데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 후불제 프리패스가 수강을 쫙 다 하고 내년 시험이 끝난 이후에 나눠서 수강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의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한정 판매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3년 대비 이제 소방단기 합격 전략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또 라이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검정제 관련해서라든지 전반적인 좀 23년 대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설명이 끝나고도 좀 현장에 오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저희가 상담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